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과학적인 관점에서 100세 건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죠. 오늘의 주제는 인체는 물의 대사 과정이다. H, 수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인체는 물의 대사과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H2O가 물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우리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모양 좋게 쉽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증명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음식물 내에서 우리는 에너지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우리 세포에 전달이 돼 가지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우리 체온 36.5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껏 들어왔던 에너지원과 산소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줘. 우리가 그것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체온과 에너지원을 만드는 이것을 ATP TCA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아데노신 3인산 그리고 구연산 회로,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것을 알아들었습니까? 그건 지식의 장단하는 것 같은 거 필요 없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큰 틀에서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H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좋아. 그러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분자 규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단백질 NH야. 질소와 H면 수소네. 그러면은 지방은 COOH, 탄소, 산소, 산소, H, 수소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CHO. 그럼 다 수소가 들어있네. 수소가 영양의 핵심 원소이구나. 그리고 수소가 에너지원이 되네. 우리가 수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를 엄청 많이 복용하고 계실 건데, 항산화제 중에서 21세기 초에 새롭게 발견된 항산화제가 수소거든요. 지금까지 연구 논문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항산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고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선택적으로 죽여줄 수 있는 것이 수소거든요. H거든요.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한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은 결국 우리는 수소에 의해서 인류의 생명 연장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건강 100세의 시대라고 100세까지 산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것은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그게 새롭게 개발되고 찾게 된 항산화제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하거든요. 뭔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은 노화를 지연시켜 주겠죠.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겠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 몸을 그렇게 엄습하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명 연장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같이 있는 게 H, 수소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 이제 수소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잘 아시죠? 방금 얘기했던 아데노신 3인상 ATP 헤로바 구연산 헤로 그건 어느 정도 조금 알아. 좋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수소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가 크기가 어떠한지는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의 10,000분의 1 크기가 수소의 크기거든요. 우리 세포 60조 개의 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세포의 10만 분의 1 크기가 수소의 크기거든요. 수소는 우리 체내에 어디든 언제든 들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참 재밌죠. 그래서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넘어가서 조금 이따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2O, 물의 탄생이 식물과 동물의 탄생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10억 년 전에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관, 어쨌든 간에. 그리고 결국 우리 인류를 탄생시키는데도 결국은 물, H2O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도 H2O에도 수소는 들어가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젠 조금 인체적인 측면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60조 개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세포 하나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역으로 하나 얘기 드리면 세포 하나 안에 6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한 100개 정도 들어있는 세포도 있고 세포 하나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6,000개 들어있는 세포도 있거든요. 자, 원점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론이 딱 났다. 그죠? 세포 하나 안에 6,000개 정도가 있는 세포는 체온을 올리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많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100개밖에 없는 세포는 체온을 올리는데도 또 에너지도 적게 내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체내에 세포 하나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100개 정도 있는 세포는 남자에게만 있는데 정자세포입니다.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자, 남자들은 차게 하고 여자들은 따뜻하게 해라는 것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에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6,000개 정도 있는 것은 간세포, 간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점막세포. 이제 점막이라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강, 입, 비강, 입과 코부터 항문까지 이 점막세포로 전부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의 질과 자궁은 점막세포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너무 제가 생각할 대로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인체는 물의 대사 과정, 그러니까 물의 대사 과정이 H2O 중에서 H, 수소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제가 3대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도 부연 설명을 조금 했고, 결국 수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으며, 또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항산화제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자 크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원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미토콘드리아의 10,000분의 1 크기고 세포의 10만 분의 1 크기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활동을 했을 시에는 우리가 결국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노화가 되고 질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영역으로서 수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인체는 물의 대사 과정이고 H, 수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원인 영양소를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산소 호흡으로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세포대에 전달을 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그리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근데 그에 대한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